지금 당장 무릎을 만져보세요. 어서요. 기다리겠습니다. 양쪽을 눌러보세요. 그 둔한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아침에 처음 일어설 때 느끼는 뻣뻣함이요. 이제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부터 5년 후 당신은 혼자서 화장실에 갈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침대에서 당신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시장에 갈 수 없습니다. 절에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에 갇힌 죄수가 되어 모든 관절에 통증이 쏘아지는 바람에 움직일 수 없는 채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삶을 그저 지켜보기만 합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오늘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전문의로 23년을 일하면서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무릎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골 파괴는 조용합니다. 약간의 뻣뻣함, 비가 올 때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뿐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통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될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연골의 60편 70%를 잃은 것입니다. 연골은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20년 넘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관절 질환을 치료해 왔습니다. 활동적이고 독립적이었던 환자들이 18개월 만에 가족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사업을 일으킨 강인한 사람들이 자신의 셔츠 단추조차 채울 수 없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년간 같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왜 한국의 특정 시골 마을 노인들은 이런 고통을 거의 겪지 않는데 우리 도시의 관절염 클리닉은 환자들로 넘쳐나는 걸까요? 3년 전 저는 경상남도 하동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78세의 박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산속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고 반복적으로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며 무거운 채소 자루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도 없었습니다. 무릎 보호대도 없었습니다. 불평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진찰했을 때 기껏해야 경미한 관절염을 발견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녀의 관절은 놀라웠습니다. 78세의 나이에 그녀는 제가 서울의 50대 환자들에게서도 거의 보지 못한 연골 건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마을과 인근의 다른 두 마을에서 3명의 노인 주민들을 인터뷰했을 때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뛰어난 관절 건강, 80대, 90대까지의 이동성, 그리고 그들은 모두 도시 사람들이 더 이상 하지 않는 한 가지 특정한 것을 했습니다. 그들은 생강을 정확히 7일 동안 발효시킨 후 매일 섭취했습니다. 생생강이 아닙니다. 말린 생강 가루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만든 생강차가 아닙니다. 발효 생강입니다. 한 단계라도 잘못되면 연골을 보호하는 화합물이 파괴되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제가 실험실 분석에서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발효 과정은 진저롤 화합물을 280% 증가시킵니다. 이 진저롤을 쇼가올로 변환시키는데 쇼가올은 관절 연골을 갉아먹는 염증 효소를 막는데 3배 더 강력합니다. 생생강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생강 보충제도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준비 방법만이 치료 수준에서 이러한 화합물을 활성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이 지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의과대학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한국의 관절 치환 수술률은 지난 10년간 47% 증가했습니다. 이 간단한 준비 방법이 잊혀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이 마을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정확한 7일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생강의 치유 특성을 파괴하는 3가지 중요한 실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실수 중 최소한 2가지는 저지릅니다. 현재 통증 수준과 체중에 따라 정확히 얼마나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이 준비물을 섭취하면 관절 조직으로의 흡수가 최대
60%까지 증가하는 그 한 가지 특정 시간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관절 보호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일단 연골이 사라지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제 말을 귀에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 당장 이것을 보고 계시는 이 순간에 무릎을 만져보세요. 눌러보세요. 그 둔한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일어설 때의 뻣뻣함이요? 이제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오늘 의자에서 일어나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은 적이 몇 번이나 되나요? 관절이 걸리는 그 순간, 움직이기 전에 잠시 필요한 그 순간 말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시하고 있는 당신 몸의 절규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20년 넘게 류마티스 전문의로 일해왔고, 당신을 화나게 할 무언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관절 통증, 당신의 독립성을 훔쳐가는 관절염은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병원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의 시골 산골 마을에서 저는 70대, 80대, 심지어 90대의 수백 명의 노인들을 진찰했는데 그들은 수십 년은 젊은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쪼그려 앉아 정원에서 일합니다. 난간을 잡지 않고 가파른 언덕을 오릅니다. 당신을 자신의 몸에 갇힌 죄수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 끔찍한 아침 뻣뻣함 없이 일어납니다. 15년 동안 저는 이것을 유전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박할머니라는 78세 환자가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녀의 무릎 엑스레이는 심각한 연골 손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의학적 기준으로 볼 때 그녀는 절뚝거리고 지팡이가 필요하고 아마도 수술을 앞두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정상적인 걸음걸이로 제 진찰실에 들어왔습니다. 절뚝거림도 없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직접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남쪽의 산골 마을인 지리산에서 할머니가 가르쳐준 준비법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대대로 사용해온 생강 뿌리를 준비하는 특정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시장에서 사서 채 썰어 넣는 일반 생강은 관절에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잠재적인 한겸 효과의 15에 20% 정도만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골 분해를 막는 화합물인 진저롤은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관절 염증을 줄인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입증했지만 이 성분들은 생강 뿌리 구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이 성분들을 흡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강차를 마시고 생강 조각을 씹으면서도 왜 아침마다 무릎이 여전히 아픈지 의아해 하시는 겁니다. 박 여사께서 설명하신 준비 방법은 7일간의 발효 과정을 통해 생강 뿌리에 질긴 섬유벽을 분해합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현대의학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발효 생강 추출물이 최대 300%까지 더 높은 농도의 활성 화합물을 보인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 논문들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노인 환자들에게 집에서 이것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병원에서는 초기에서 중기 관절염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말기 관절 파괴가 아니라 매일 통증이 있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움직임이 아파서 좋아하는 활동을 피하기 시작하는 중간 단계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평생 한 겸증제를 먹으라는 통증을 관리하라는 이것을 정상적인 노화로 받아들이라는 말만 듣고 계십니다. 치료하지 않은 관절 염증이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진료실에서 매주 목격하는 현실입니다. 관절염은 단순히 관절을 아프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여러분의 독립성을 빼앗아 갑니다. 먼저 산책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친구 집에 계단이 있어서 방문을 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옷 입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화장실 사용에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유능하고 자존심 강한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일에도 자녀들을 불러야 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이로 인한 정서적 부담, 독립성을 잃는 수치심이 가족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와 제가 환자들에게서 직접 관찰한 바에 따르면 생강을 올바르게 준비하여 활성 화합물이 혈류에서 치료 수준에 도달하면 연골을 파괴하는 정확한 염증 경로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이제 왜 여러분이 드시는 생강이 관절에 아무 효과가 없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5세에 독립적으로 걷느냐 아니면 화장실 가는데 자녀의 도움이 필요하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관절 질환을 치료한 20년 동안 저는 동료들조차 놀라게 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온 3,000명 이상의 노인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70대와 80대인데도 여전히 농사를 짓고 매일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염증 지표, 특히 C 반응성 단백질 수치는 같은 나이의 일반적인 서울 환자들에게서 보이는 수치의 3분의 1이었습니다. 3분의 1입니다. 그들의 관절은 단순히 같은 속도로 망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유전자가 아니었습니다. 운동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강을 준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생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과 모순됩니다. 지금 마시고 계신 생강차, 매일 아침 뜨거운 물에 갈아 넣는 신선한 생강은 여러분의 관절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활성 화합물의 30% 미만만 방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올바른 준비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강의 치유력 70%를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생강 뿌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아닙니다.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를 직접 차단하는 강력한 분자입니다. 세포 수준에서 직접 염증과 싸우는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군인들은 생강 섬유 안에 갇혀 있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강을 썰어서 끓이면 충분한 양이 혈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산골 마을 방법은 특정 발효 과정을 통해 이러한 화합물을 3배 더 많이 방출합니다. 절임이 아닙니다. 건조도 아닙니다. 식물 세포벽을 분해하고 진저로를 더 강력한 쇼가올 형태로 전환시키는 통제된 발효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관절은 건강하게 유지되는 반면 우리의 관절은 악화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흔한 실수들이 생강의 효과를 완전히 파괴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금속칼로 생강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금속 접촉 후 몇 초 안에 발생하는 산화가 진저로를 즉시 분해시킵니다. 대신 세라믹 숟가락으로 껍질을 긁어내세요. 둘째, 절대로 자른 생강을 섭씨 95도 이상의 끓는 물에 직접 넣지 마세요. 높은 열은 유익한 화합물을 비활성 형태로 전환시킵니다. 할머니께서 하시던 방법대로 생강 덩어리를 끓는 국에 넣는 것, 그것은 약효를 파괴하는 겁니다. 셋째, 절대로 준비된 생강을 빛에 노출된 투명한 유리 용기에 보관하지 마세요. 자외선은 몇 시간 안에 쇼가올을 분해시킵니다. 이제 올바른 7일 방법입니다. 첫째 날, 껍질이 단단하고 무른 부분이 없는 유기농 생강 뿌리를 선택합니다. 깨끗이 씻되 아직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약 2mm 두께로 얇게 썰어주세요. 이 생강 조각들을 세라믹이나 유리 용기에 담으세요. 미지근한 정수된 물을 섭씨 80도 정도로 생강이 잠길 만큼만 부어주세요. 통기성 있는 천으로 느슨하게 덮어주세요. 밀폐 뚜껑이 아닙니다. 발효에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다음 6일 동안 하루에 2번 이 혼합물을 확인하세요. 3일째쯤 작은 거품이 생기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것은 유익한 박테리아가 섬유를 분해하는 것입니다. 냄새가 맵고 자극적인 것에서 약간 달콤하고 흙내 나는 것으로 변할 겁니다. 7일째의 액체를 걸러내세요. 이 농축된 생강 추출물은
이제 신선한 생강차의 3배에 달하는 활성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용량은 하루 2번, 약 30ml, 대략 큰 숟가락 2스푼입니다. 아침에 공복에, 그리고 저녁에 식사 후 2시간 뒤에 드세요. 체중이 70kg 이상이면 복용량을 40ml로 늘리세요. 현재 활동성 관절 통증이나 부기가 있다면 처음 2주 동안은 하루 3번으로 시작한 다음 유지를 위해 하루 2번으로 줄이세요.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발효 과정은 전통 발효식품이 영양소 생체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한겸증 생강 속에 항상 존재했지만 갇혀있던 화합물들입니다. 이제 산골 마을 어르신들이 90대까지 튼튼하게 걸을 수 있게 해준 이 기적의 생강치료법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 박사가 강원도의 외딴 마을들을 3년간 방문한 후 기록한 바로 그 방법입니다. 한 단계만 잘못해도 모든 것이 망가지니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7일 발효법은 정확합니다. 단계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서두를 수 없습니다. 첫날에는 단단하고 껍질이 얇은 신선한 생강뿌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가게에서 파는 두껍고 주름진 생강은 이미 활성화합물의 60%를 잃은 것입니다. 지금 부엌에 생강이 있다면 만져보세요. 손톱으로 쉽게 껍질을 뚫을 수 있다면 버리세요. 이 치료법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선한 생강뿌리 200g을 준비하세요. 정확히 3mm 두께로 자르세요. 더 두껍게도 말고 더 얇게도 말고요. 왜 3mm일까요? 김 박사의 실험실 분석 결과 이 두께가 내부 진저롤 농도를 보존하면서 발효 과정의 최적 침투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각들을 유리 용기에 넣으세요. 플라스틱은 안 됩니다. 금속도 안 됩니다. 유리만 사용하세요. 이제 모두가 틀리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산도 5%의 쌀 식초 정확히 400ml를 넣으세요. 일반 식초가 아닙니다. 사과 식초도 아닙니다. 정확히 산도 5%의 쌀 식초입니다. 그런 다음 생꿀 40g을 넣으세요. 꿀은 진저롤을 초흡수 화합물로 변환시키는 특정 박테리아의 영양을 공급합니다. 용기를 밀봉하고 섭씨 18도에서 22도 사이의 실온에서 어두운 잔장에 보관하세요.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 30초 동안 이 용기를 부드럽게 흔들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닙니다. 2번입니다. 이 흔들림이 유익한 박테리아를 고르게 분산시킵니다. 3일째에는 액체가 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5일째에는 작은 기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쇼가올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6일째까지 기포가 보이지 않으면 아미캔 발효가 실패한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정확히 7일 후 깨끗한 천으로 액체를 거르세요. 액체만 보관하세요. 생강 조각은 아직 버리지 마세요. 그 조각들은 말려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농축된 약효는 없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액체는 신선한 생강차보다 3.4배 높은 진저롤 수치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가 실험실에서 측정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섭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이 발효 생강깨 정확히 20ml를 드세요. 미지근한 물 100ml와 섞으세요. 온도는 섭씨 35도에서 40도 사이에 미지근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은 활성화합물을 파괴합니다. 찬물은 위 점막에서 적절한 흡수를 방해합니다.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세요. 단숨에 들이키지 마세요. 목구멍과 식도를 코팅하게 하세요. 화합물은 점막을 통해 즉시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40분 이내에 이 슈퍼 진저롤이 혈류에 도달하여 염증이 있는 관절 조직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망치는 실수들입니다. 궤양 병력이 있다면 절대 공복에 이것을 먹지 마세요. 한 번에 20ml를 절대 초과하지 마세요.
더 많은 양은 실제로 흡수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장은 한 번에 특정 농도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많으면 낭비입니다. 2주 이상 보관한 오래된 생강뿌리로 절대 이것을 만들지 마세요. 젓는데 금속 숟가락을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금속은 몇 분 안에 쇼가오를 중화시키는 산화를 유발합니다. 완성된 액체를 직사광선에 절대 보관하지 마세요. 빛에 노출되면 6시간 이내에 분해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한 병은 하루 20ml 복용량을 따르면 정확히 14일간 지속됩니다. 14일 후에는 새로운 배치를 준비하세요. 제대로 냉장 보관해도 2주 후에는 효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것이 진짜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 마을 어르신들이 85세에도 바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생강의 치유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부분입니다. 김 박사가 그 산골 마을에서 발견한 정확한 7일 발효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단계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하나의 세부 사항만 놓쳐도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먼저 이 방법이 무엇이 다른지 이해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생강을 사서 그냥 채에 썰어 넣으면 낭비하는 것입니다. 진저롤이 섬유질 안에 갇혀 있습니다.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김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 생강차는 사용 가능한 한겸 화합물의 약 15%만 방출합니다. 15%입니다. 약의 85%를 버리는 것입니다. 발효 과정은 세포벽을 분해하고 진저로르를 쇼가올로 전환시킵니다. 쇼가올은 염증을 멈추는 데 3배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온도에서 특정 시간에 특정 비율을 사용할 때만 일어납니다. 잘못하면 치료 효과가 없는 절인 생강만 먹는 것입니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날 신선한 생강 뿌리를 선택하세요. 손바닥 크기 정도인 200g의 생강이 필요합니다. 오래되고 주름진 생강을 사용하지 마세요. 몇 주 동안 냉장 보관된 생강을 사용하지 마세요. 신선한 것만 사용하세요. 깨끗이 씻되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껍질에는 발효에 필요한 필수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생강을 정확히 3mm 두께로 자르세요. 2도 아니고 5도 아닙니다. 3mm입니다. 이 두께가 발효 중 최적의 침투를 가능하게 합니다. 썬 생강을 깨끗한 유리병에 넣으세요. 플라스틱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금속도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유리만 사용하세요. 이제 생꿀 G큰술과 천일염 1큰술을 넣으세요. 일반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천일염은 발효를 활성화시키는 미량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손으로 생강 조각마다 코팅될 때까지 섞으세요. 공기 주머니가 없도록 단단히 눌러주세요. 통기성 있는 천으로 병을 덮으세요. 밀폐 뚜껑은 안 됩니다. 발효에는 공기 순환이 필요합니다. 이 병을 실온의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2도 사이여야 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발효가 너무 빨리 진행되어 쇼가올이 파괴됩니다. 너무 차가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7일 동안 하루에 2번 생강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액체가 재분배되고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기포가 생기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5일째 되는 날 냄새가 톡 쏘는 것에서 약간 달콤하고 흙내 나는 것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7일째 되는 날 약이 완성됩니다. 생강은 약간 어두워지고 액체는 호박색이 됩니다. 이 액체가 바로 농축된 약입니다. 이 발효 생강 한 스푼을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시면 김 박사가 연구에서 밝힌 치료 용량을 섭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사람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서 다 먹고 나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병이 반쯤 비었을 때 다음 배치를 준비하기 시작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의 관절은 일관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일주일 치료하고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김 박사는 강원도에 사는 74세의 박씨 할머니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분은 무릎 관절염이 뼈끼리 부딪힐 정도로 심했습니다. 시장까지 걸어가는 것도 극심한 통증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발효 생강 요법을 9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복용한 후 그분은 통증 없이 3km를 걸었습니다. 3km입니다. 추적 영상 검사 결과 관절 염증이 측정 가능할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발효 생강에 들어있는 농축된 쇼가올은 COX2 효소 경로를 차단하는데 이것은 처방 항염증제와 같은 표적이지만 위벽이나 신장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완성된 발효 생강은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30일 동안 효능이 유지됩니다. 매일 아침 다른 음식을 먹기 30분 전에 한 스푼을 드세요. 이것이 혈류로 최대 흡수되어 염증이 있는 관절 조직으로 직접 전달되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모든 차이를 만드는 정확한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이 7일 발효 과정이 치유 화합물을 정상 수준의 3배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한 가지만 실수해도 모든 것을 낭비하게 됩니다. 먼저 신선한 생강 뿌리가 필요합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말린 생강 가루가 아닙니다. 초밥에 나오는 절인 생강도 아닙니다. 껍질이 그대로 붙어있는 신선한 생생강 뿌리입니다. 정확히 200g이 필요합니다. 주먹만한 크기입니다. 시장에 가서 가능하면 국산 생강을 달라고 하세요. 활성 화합물 농도가 더 높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생강 껍질을 벗기는 것입니다. 절대 껍질을 벗기면 안 됩니다. 껍질에는 발효 과정을 시작하는 필수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부드러운 솔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흙은 문질러 닦아내되 갈색 껍질은 그대로 두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껍질에 있는 효소가 이후 모든 과정의 촉매제입니다. 다음으로 생강을 500원짜리 동전 두께 정도로 썰으세요. 너무 얇지도 너무 두껍지도 않게요. 너무 얇게 썰면 발효가 너무 빨리 일어나서 진저롤과 쇼가올의 균형이 파괴됩니다. 너무 두꺼우면 과정이 중심부까지 침투하지 못합니다. 200g에서 약 30개에서 40개 정도의 조각이 나와야 합니다. 이제 발효 용기가 필요합니다. 유리병을 사용하세요. 플라스틱이나 금속은 절대 안 됩니다. 플라스틱은 화학물질이 배어나와 과정을 방해합니다. 금속은 발효 중에 생기는 산과 반응해서 독성 화합물을 만듭니다. 느슨한 뚜껑이 있는 유리병이 완벽합니다. 뚜껑은 꽉 조이면 안 됩니다. 발효는 가스를 생성하고 용기가 밀봉되어 있으면 폭발합니다. 환자분 부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강 조각을 유리병에 넣으세요. 이제 정확히 생꿀 3스푼을 넣어보세요. 반드시 저온 살균하지 않은 생꿀이어야 합니다. 저온 살균 과정은 발효를 돕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생꿀에는 천연 효모와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생강 효소와 함께 작용해서 식물 세포벽을 분해하고 그 강력한 항염증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천일염 1스푼을 넣으세요. 식탁용 소금은 안 됩니다. 식탁용 소금에는 고결 방지제와 요오드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발효를 완전히 멈추게 합니다. 천연 천일염이나 광물염을 사용하세요. 소금의 미네랄이 발효 박테리아를 먹이고 혼합물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강 조각이 완전히 잠길 때까지 미지근한 물을 넣으세요. 물은 미지근해야 하며 천 정도여야 합니다. 찬물은 발효를 너무 느리게 합니다. 뜨거운 물은 유익한 박테리아가 작용하기 전에 죽입니다. 생강 맨 위층에서 약 2cm 정도 물이 위에 있을 때까지 병을 채우세요. 뚜껑을 느슨하게 닫으세요. 아주 느슨하게요. 직사광선을 피해 어두운 찬장에 병을 놓으세요. 햇빛은 활성 화합물을 분해합니다. 온도는 약 20도에서 25도 정도로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됩니다. 가스레인지 근처도 안 됩니다. 일반 주방 찬장이 완벽합니다.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아침 한 번씩 병을 열고 나무 숟가락으로 부드럽게 저으세요. 금속 숟가락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기포가 생기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발효가 활발하다는 뜻입니다. 강하고 톡 쏘는 향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썩는 냄새가 나거나 검은 곰팡이가 보이면 실수를 한 것이니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들을 정확히 따랐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7일째 되는 날 발효 생강이 완성됩니다. 액체는 흐릿하고 황금색이 됩니다. 생강 조각은 더 부드러워지지만 여전히 단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관절 보호제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이 액체 한 스푼만 드시면 됩니다. 그것이 필요한 전부입니다. 이제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는 동안 관절 연골을 파괴하는 독이며 바로 지금 여러분의 주방 찬장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년 동안 저는 무릎이 너무 부어서 양말조차 신을 수 없는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은 나뭇가지처럼 뒤틀려 있었습니다. 병뚜껑을 열 수 없었습니다. 셔츠 단추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저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수년간 생강을 먹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생강차를 샀습니다. 국에 생생강을 넣었습니다. 심지어 아픈 관절에 생강 오일을 문지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발견한 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일반 생강을 사서 평범한 방법으로 먹으면 치유 성분의 15, 20%만 섭취하게 됩니다. 연골 파괴를 막는 강력한 한겸증 분자인 진저롤은 식물 섬유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소화기관은 이것을 분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몸을 통과해서 변기로 빠져나갑니다. 말 그대로 약을 변기에 버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특정한 실수를 하나 하면 실제로 관절 손상을 가속화하는 염증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생강을 섭씨 85도 이상의 물에 끓이면 일반 생강차를 만들 때 일어나는 일인데 진저롤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쓸모없는 부산물로 변합니다. 이것이 생강차가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생강 맛이 나는 뜨거운 물을 마셨지만 치료 효과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74살이셨습니다. 아파트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3번 쉬지 않고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하루에 진통제를 6알씩 먹었습니다. 약 때문에 위에서 피가 났습니다. 5년간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냐고 여쭈어봤습니다. 생생강 조각을 물에 넣고 20분간 끓여서 진하게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끔찍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그 20분간의 끓임이 치유 성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위벽에는 해롭고 관절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생강맛 나는 물을 마신 셈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훨씬 더 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강 껍질을 버립니다. 하지만 진저롤의 최고 농도는 거층, 바로 그 얇은 갈색 껍질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칼이나 필러로 생강 껍질을 벗기면 활성 성분의 40%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실수는 보관입니다. 생생강을 산 후에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면 습기가 차게 됩니다. 5일 이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곰팡이는 몸 전체에 전신염증을 일으키는 곰팡이 독소를 만듭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염된 생강을 먹으면 관절의 염증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이제 발효 방법이 왜 완전히 다른지 설명해야겠습니다. 생강이 실온에서 정확히 7일간 통제된 발효를 거치면 3가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유익한 박테리아가 질긴 식물 섬유를 분해하고 갇혀있던 모든 진저로를 방출합니다. 둘째, 이 박테리아들이 진저로를 쇼가올로 전환시키는데 이것은 염증 억제에 3배 더 강력합니다. 셋째, 발효 과정이 진저론과 파라돌이라는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것들은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를 특별히 타겟팅합니다. 이것은 제 이론이 아닙니다. 실험실 분석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일반 생생강과 제대로 발효된 생강을 화학과에 보냈습니다. 발효된 것이 280%더 많은 활성 한겸증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픈 무릎을 만져보십시오. 그 통증은 산처럼 연골을 갉아먹는 기질 금속 단백 분해 효소라는 효소에서 나옵니다. 발효된 생강의 쇼가올은 유전자 수준에서 그 효소들을 끕니다. 이제 김지혜 박사님이 서울에서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정확한 7일 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각 단계를 정확하게 따라야지 합니다. 적어두십시오. 1일부터 3일까지는 준비 단계입니다. 생생강 뿌리를 최소 200g 구매하십시오. 생강은 단단해야 하고 껍질이 팽팽해야 하며 쭈글쭈글하지 않아야 합니다. 깨끗이 씻되 껍질을 벗기지 마십시오. 껍질에 필수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생강을 정확히 3mm 두께로 자르십시오. 더 얇은 조각은 효능을 잃고 더 두꺼운 조각은 제대로 발효되지 않습니다. 이 조각들을 깨끗한 유리병에 넣으십시오. 생꿀 3큰술과 천일염 1큰술을 넣으십시오.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의 미네랄이 발효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병을 밀봉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에 두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부드럽게 흔들어 주십시오. 4일부터 7일까지는 활성화 단계입니다. 액체가 더 어두워지고 생강이 약간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7일째 되는 날 병에 미지근한 물 2컵을 넣으십시오. 온도는 미지근해야 하며 대략 1000 정도여야 합니다. 뜨거운 물은 우리가 애써 활성화시킨 진저로를 파괴합니다. 찬물은 과정을 멈춥니다. 이 혼합물을 6시간 더 놔두면 준비가 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이 액체를 정확히 2큰술 드십시오. 생강 조각은 요리에 사용하거나 점심 식사 후 한 조각을 직접 드십시오. 3주 이내에 염증 지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8주 이내에 환자들이 관절 경직에 상당한 감소를 보고합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모든 것을 망칠 3가지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가게에서 산 생강 가루나 말린 생강을 사용하는 것.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발효 과정에는 생뿌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실수, 처음 7일 동안 준비한 생강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 낮은 온도가 발효를 완전히 멈춥니다. 시간과 재료를 낭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이 약을 식사 후나 커피와 함께 먹는 것. 이 성분들은 제대로 흡수되려면 빈속이 필요합니다. 혈류를 타고 관절까지 도달합니다. 김 박사는 또한 부드러운 관절 회전 운동과 함께할 때 흡수율이 극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복용 직후 애분 동안 각 주요 관절을 천천히 회전시키세요. 손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앗번 돌립니다. 발목, 어깨,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조절된 회전 운동을 하세요. 이 움직임은 한겸증 성분을 가장 필요한 관절액으로 직접 끌어당깁니다. 이미 심한 통증을 겪고 계신 분들은 김 박사께서 첫 달에만 복용량을 2배로 늘릴 것을 권장합니다. 아침에 4큰술, 그리고 자기 전에 2큰술을 추가하세요. 하지만 절대 이 양을 초과하지 마세요. 많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일정량만 흡수할 수 있으며 초과분은 그냥 낭비됩니다. 복용 시간에 대해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이 생강 치료제를 약 복용 시간과 최소 4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해야 합니다. 생강은 자연적으로 혈액을 희석시키는데 이것은 유익하지만 시간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배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7일 후면 세포 수준에서 관절 치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개월 후면 수면과 독립성을 앗아간 그 지속적인 욱신거리는 통증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7일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이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 자신과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걸을 수 없고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태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영상을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즉시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여러 세대 동안 산촌 마을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지혜 박사님은 이 프로토콜을 기록하고 완성하는 데 20년을 보냈습니다. 이 지식이 사라지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절은 지금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세요. 오늘 시작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님의 7일 생강 발효법을 시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생강 사용 방법을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귀중한 건강 비법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관절 통증으로 고통받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도 이 자연 치료법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